시우님 이메일 상담 처음 썼을 땐 썸이었던 상태였는데 현재는 이별한 지 2주 차인 여자입니다. 이메일 상담 감사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내용 수정해서 작성드려요. 저는 25살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전 남친은 26살이고 같은 카페 알바였다가 현재는 그만둔 상태. 저희 둘 다 주간 타임 알바였고 거리도 가까워서 자주 보던 사이였어요. 연애는 9월 초에 시작해서 헤어진 건 11월 초입니다.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제가 더 좋아해서 대시하고 사귀게 되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작은 다툼 하나로 일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후회가 드네요. 첫 싸움에 화근이 되었던 건 전 남친의 여사친 문제 때문이었어요. 전 남친이 외모도 잘생겼고 싹싹한 편이라 인기가 많아서 항상 커피숍에 여사친들이 많이 놀러 오곤 했었다. 그런데 여사친들이랑 너무 스스럼 없이 지내고 플러팅을 하는데도 철벽을 치지 않는 모습에 질투도 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전 남친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는 이런 얘기를 여자들한테 듣는데도 그냥 웃고만 넘기냐 속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전 남친은 맨 처음에 그런 거였냐 잘 몰랐다라고 해서 철벽을 쳐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전 남친은 내 친구들이다. 나는 널 사랑하고 걔네한테 마음 줄 생각 없으니 간섭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해서 여자친구인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간섭을 안 하냐 하니까 전 남친은 알았다 알았어 조심할게 라고 하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전 남친은 그 일 뒤로 여사친들 만나는데 여사친들에게 눈치를 보게 됐고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된 듯 보였으나 그 뒤로 전 남친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고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많이 화난 거냐 물어봤더니 한숨 푹 쉬고는 그만하자라고 하고 일하더라고요. 그 반응에 또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전 남친은 차라리 카페를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일로 또 저 때문이냐 서운해서 싸우게 되고 전 남친은 우린 정말 안 맞는 것 같다며 시간을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사연 분석을 해드리자면 진짜 너무 총체적 난국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만 다르고 이런 대처 방법이 똑같아요. 누가 서운하네, 누구 기분 풀어주네, 마네 이런 대처들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일단 이 사연의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제대로 된 룰이 없다는 거예요. 룰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여사친들이 뭐 전 여친이 섞여있든 무슨 여사친이든 여러분이 관리를 하는 룰에서는 모두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남친이 허락 없이 1대1로 이성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객관적인 약속이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최소한의 신뢰를 위해서 이 기준만 서로 지키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 애초에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근데 원래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여보 나 배 나왔어 이러면 아니야 여보 이뻐 이건 그것도 거짓말인데 뭐 이거는 처벌 안 하고 뭐 기분 나쁜 건 처벌할 거고 여러분이 연애에서 룰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도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은 이 남자의 사실 그냥 인간관계 문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사친 많다고 남사친 많다고 싫으면 인기 많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존중해야 되고 상대방을 신뢰해야 되는 문제예요. 애초에 인기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신을 해버리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내담자님이 그냥 남자가 인기가 많으니까 남자 인기 탓, 지금 여사친 탓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 내담자님 본인의 자존감 문제예요. 내가 자존감 낮으니까 불안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자꾸 이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철벽을 치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일관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것뿐이죠. 이거는 의존인 겁니다. 당연히 뭐 내 남자친구가 철벽을 쳐주면 여자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이 이해관계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해관계는 너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해요. 사람의 이해관계라는 거. 내가 바람필 것도 아닌데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친구들 나쁘게 얘기하고 내 마음을 의심하고 시작도 전에 날 구속해.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제 관계의 개선점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부분부터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장기 연애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반복될 거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먼저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애초에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사람의 이해관계라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마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옳고 그름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사에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규칙들과 룰이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 룰이나 규칙이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사람은 자동으로 불만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불만이 생긴다고 회사를 다 때려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가 믿을만하다 나에게 판단이 들고 비전이 있거나 또는 내 상황에 만족할 만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면 불만이 있어도 월급이 좀 적어도 다녀요. 연애도 똑같아요. 당연히 서로 애초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났고 여러분이 서로 맞춰간다는 생각하에 맞추다 보면 당연히 어긋난 의견을 서로 대립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헤어지지 않는다고요. 옳고 그름의 어떠한 불만의 문제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그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행동을 대체로 살펴보면 어떤 게 가장 문제냐? 줏대가 하나도 없어요. 신념이 없습니다. 맨날 서로 이렇게 지키자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의견을 제시해놓고 결정해놓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행동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쉽게 딱 표현을 하자면 내가 무를 베려고 이렇게 칼을 들어놓고 무야 괜찮니? 이러면서 무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 아니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남자친구가. 그거는 내가 리더로서 결정 내린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런 불만을 당연히 예측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런 불만을 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 남자의 인간관계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눈치 보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우리 내담자님은 그래서 둘 중의 행동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남자친구를 그냥 믿어주던가 아니면 이 남자를 그냥 믿고 따르게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근데 내담자님은 둘 다 아니죠. 게다가 이게 기준이 합리적이지도 않아. 주관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지 혼란이 왔다가 계속되는 압박감에 스트레스 받고 나가 떨어진 거죠. 관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둘 중 하나라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은 사장인데 사장 노릇도 못하고 컴플레인 받아들였다가 안 받아들였다가 왔다 갔다 해대고 이러고 있으니 신뢰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러고 와놓고 질문사항이 서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아니고 그냥 이 남자 심리가 궁금해요. 여러분 스스로 사연에 대한 개선점을 모른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본인은 근본적으로 아예 모른다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의 3주 넘게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냈지만 결국 새벽에 제가 급발진을 했고 저 남자는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다. 당연하죠. 하지만 아직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 이 남자의 심리 상태가 궁금합니다. 저희 궁금한 점은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도 될지 제의를 하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일단은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연락을 아무 기준과 목적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연인처럼 이어나가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도 사실 지금 당장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갑자기 크게 받아서 헤어지자고 한 것 뿐이거든요. 아마 연락 그만하셔도 이 남자가 아마 또 연락이 올 확률도 높아 보여요. 그럼 연락은 받으시되 이 사연은 제가 두 개의 방향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이별을 받아들이신 뒤 공백기를 가지고 재접근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 제가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신뢰를 위해서라도 잠시 한 달 동안만 연락을 멈추자고 하신 뒤에 한 달 뒤에 간간히 연락하면서 우리 내담자님의 이런 바뀐 프레임, 행동 태도에 이 남자가 적응 기간을 가지게끔 내담자님이 다시 적응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일체 이 상대방의 인간관계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고 이 태도라는 게 어느 정도 쭉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내담자님이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 첫 번째 방법을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마 이 남자한테 휘둘리면 휘둘렸지 내담자님이 이 남자에게 프레임적인 이런 적응 기간을 준다? 제가 확신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직접 상담을 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방법적으로만 제외를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선 안 되면 관계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사연만 가지고는 일단은 제가 딱 이것만 읽고는 전략을 짜드리기가 힘들어서 얘기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방법을 방법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상담을 주세요. 자, 일단 질문사항은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사연 분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일단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